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몸살이 한 번 왔었지만 모든 걸 털어버려서 지금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기간 동안 남편의 모든 걸 알아버렸고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등을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건 저희 엄마는 아빠가 예전에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남편과 결혼 이후 홀로 지내오고 계셨는데요. 많이 외로우셨는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는데 폐암에 걸리셔서 급하게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다행히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았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폐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엄마의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 제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신경을 써드리지 못한 것 같아 친정을 왕래하면서 매일을 바쁘게 지내왔었어요. 남편도 챙겨줘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장기적으론 이런 생활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저는 남편한테 제가 가진 고민들에 대해 털어놨어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장모님이랑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자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이라도 걸렸으면 좋겠어? 그냥 거기서 지내시라고 그래. 늙으면 세상 떠나야 한다는 말이 왜 있는지 확실하게 알겠네. 사람을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야? 나는 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다시는 내 옆에서 장모님 모셔오겠다는 말 하지 마. 장모님 때문에 아이도 못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엄마인데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집으로 모셔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본 거잖아. 당신은 내가 엄마를 집으로 모셔올까봐 그게 불안했던 거구나. 어떤 마음인지 충분하게 잘 알았고 더는 이 문제로 당신과 의논하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진행할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나올지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똑같이 대응하면 기분이 좋겠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평생을 함께해야 될 부부인데 당신 기분만 생각해서 막말하는 거 나중에 분명 후회할 거야. 후회는 무슨? 우리 엄마 엄청 건강하셔. 매년마다 정밀검사 받으시고 아무 문제 없으시대. 병원에서도 워낙 몸 관리를 잘하셔서 연세가 있으신데도 몸은 30대 못지않다고 하셨어. 어디서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를 비교해? 당신도 유전받아서 나중에 똑같이 폐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암에 걸리면 병수발은 못 해준다. 내 인생의 시간을 병간호 하는데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당신을 사랑한다 해도 암에 걸리면 바로 이혼할 거야. 남편의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물어본 거였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시게 될까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 같지만 충분히 좋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서로가 안 좋은 감정을 만들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이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행동들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삐딱선을 타고 있는 남편이 보인 행동은
저와의 부부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걸로밖엔 안 보였어요. 남편한테 상처를 받게 된 이후 엄마의 일에 대해서는 일절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저 혼자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렸죠. 엄마는 저희 집 근처에 거처를 따로 알아봐 월세를 조금 보태드렸어요.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고 움직이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돼서 엄마만 움직이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쓸데없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아내로서 해야 될 집안일들을 하면서 엄마를 살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은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놨고 남편의 말에 기분이 상하신 시모는 저희 집에 오셔서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요즘 사돈이 근처로 이사 오셔서 이중생활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며? 그래서 그런지 집안 꼴이 말이 아니네. 이래가지고 둘이 살아갈 수나 있겠니? 아유, 엄마, 말도 마요. 집에 오는 시간도 들쑥날쑥해서 내가 얼마나 심기가 불편해졌는지 알아요? 자고 있을 때 들어와서 잠이 깨거나 어쩔 때는 밥도 안 해놔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장모님 건강 문제로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니까 요즘 짜증도 많아지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노인시설에 보내버리는 게 속 편할 것 같은데 올해 자기 엄마라고 그건 또 싫은지 제 의견은 아예 무시하는데 이 결혼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엄마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연히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면 갈라서는 게 맞는 거지. 네가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둘이 이혼할 거니? 아니면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할 거니? 안사도는 노인시설에 들어가지 않겠대? 그냥 네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암수술 이후 우울증까지 가지고 계셔서 회복할 때까지는 시설 쪽보다는 제가 곁에 있어드리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저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이해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저희 엄마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 주실 순 없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 엄마가 암에 걸리기 전에는 나한테 잘해줬었잖아. 그런데 불편한 일들이 생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계속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시고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혼자서 생활하시는 기간 동안 내가 옆에서 살펴드리고 싶다는 건데 나를 조금도 이해해 줄 순 없는 거야? 나랑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면 하는 거지.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알아? 장모님은 몸이 왜 이렇게 약하셔서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냥 알아서 노인시설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당신이랑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것 같으면 하루빨리 이혼하고 서로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라. 해결도 되지 않는 거 서로 입 아프게 얘기해봤자 뭐 하겠니? 차라리 그냥 하루빨리 해결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집안에 피해만 주고 있으니 이참에 빨리 이혼하고 너는 다른 여자 알아봐라. 우리 동네에 글쎄
너보다 1살 어린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자가 있더라고. 이번에 새로 이사를 왔다고 하길래 관심 있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지나가는 길에 그 처자랑 마주쳐서 잠깐 대화 좀 나눠봤었는데 어찌나 예의 바르던지 애도 숨풍숨풍 잘나게 생겼더라고. 거기에다가 아직 만나는 남자가 없다고 하더라. 다른 남자가 채가기 전에 네가 서둘러 작업해라. 혹시 모르니까 일단 임신부터 시키는 게 어떻겠니? 지금 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저희 아직 부부이고 이혼을 할지 말지 확실하게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소? 이래서 당신이 이기적이라는 거야. 나는 오늘 확실하게 결정했어. 우리 관계 여기까지만 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나도 우리 엄마가 말한 그 여자가 상당히 궁금해졌거든. 당신한테 위자료 같은 거 주기 싫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가지. 당신도 나랑 그냥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장모님 옆에서 병수발 들면 좋잖아. 내 눈치 볼 거 없이 평생 장모님 수발이나 들며 살아. 그래, 그게 좋겠다. 서로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빨리 갈라서는 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이다. 그나저나 내가 요즘 50견이 와서 그런지 자꾸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 아마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겠지. 그래서 아들, 엄마가 이번에 여행을 좀 다녀오고 싶은데 보내줄 수 있니? 아,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저번에도 거제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이번에 지인분들과 거제도 쪽으로 여행 한번 잡으세요. 제가 별장 하나 빌려놓을게요.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어머님은 거제도 쪽에 별장 하나 얻어준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 우리 엄마가 그래도 사이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줬었는데 어머님은 여행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는 노인시설이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서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돈이 없으니까 노인시설 보내라는 거잖아. 나는 너보다 몇 배는 더 보니까 우리 엄마 여행 보내드리겠다는 거고 잘못된 거 없잖아. 엄마, 내가 거제도 별장 검색해보니까 200만 원짜리 괜찮은 상품이 하나 있네요. 여기 어때요? 이미 남편은 저에 대한 사랑이 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이상 함께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미소 띈 얼굴로 잘한 선택이라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모가 배고프다는 말에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나 조만간 이혼 서류 준비하겠다면서 미리 짐 정리해 놓으라며 시모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매몰찬 행동에 그날 눈물이 터져 나와 버렸고 많지도 않았던 짐을 한쪽 구석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엄마가 저와 남편이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회복하실 때까지는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며칠 뒤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받아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시설에 오셨는데 좀 전까지 옆에 있었던 보호자가 사라져서 저에게 연락하게 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라 엄마랑 같이 온 보호자가 누구였냐고 물어보자 남자 한 분과 왔었다면서 시설에 언제 올 수 있냐는 말을 하시길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시설로 향했어요. 가는 도중 몇 번이나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에 도착을 하게 되었죠. 엄마도 많이 당황하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출근을 했던 사이 남편이 저희 엄마 집에 찾아가서 좋은 곳에 갈 거라며 모시고 나왔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줬던 사이가 갑자기 왔길래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반가워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자기랑 바람 좀 쐬러 가자며 집안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좋은 곳에 간다는 말에 너한테 전혀 들은 게 없어서 잠깐 전화 좀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이가 너랑 미리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사위를 따라 나섰거든. 그런데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이 여기였다. 핸드폰도 대신 보관해 준다고 하길래 잠깐 맡겨놨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더구나. 나는 너랑 얘기가 끝났다고 하길래 그동안 엄마 평간호하는 게 힘들어서 시설에 보내고 싶었는데 내 얼굴 보면 마음 약해질까봐 사위를 보낸 줄 알았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해서 너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된 거야. 어제 저녁에 엄마랑 주말에 바람 쐬러 가자며 유람선 표까지 끊었다고 한 네가 예고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이상하잖니.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위가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거였니? 결국 그날 엄마한테 남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남편이 저와 엄마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제가 힘들어하자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한탄을 하시길래 조금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실까봐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린 뒤 서둘러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남편은 제가 찾아올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제 앞으로 걸어오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제 손은 남편의 얼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이제 곧 이혼할 사이 아니야? 좋게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 엄마한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준 건데? 평생 잊지 마시라고 시설에 보내드린 거였어.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지 본인도 아셔야지. 장모님이 암에 걸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어? 암에 걸리셨으면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던가. 몇 년 더 사시겠다고 버티시는 거 나는 정말 꼴보기 싫었었다고. 그래서 그냥 시설에 보내버리고 싶었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핸드폰까지 달라고 했던 건데 장모님은 끝까지 눈치가 없으시네. 조용히 시설에 박혀 계시면 되는 걸 굳이 밖으로 기어 나오시는 것 보면 장모님도 참 민폐야. 아마 100살 꽉 채우시고 세상 떠나실 것 같다. 장모님이랑 평생 지지고 볶고 살아라.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저는 또 한 번 뺨에 손을 올려 버렸고 준비되어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져버린 뒤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암 수술한 저희 엄마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노인시설에 보내고 50견 온 시모는 200만 원 거제별장을 빌려준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이 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상황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시모가 거제도에서 집으로 올라오시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차가 뒤집히게 되었고 상당히 크게 다치셨는지 응급실로 향하는 중이라고 서둘러 병원으로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법정 앞에서 남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시모가 입원한 병원으로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같이 떠나신 지인분들도 위중한 상태셨고 수술실 앞에는 오열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수술실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충격이 상당했는지 멍한 상태로 수술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5년 전에 시부와 이혼을 하셨다는데 시모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갈라서게 됐다는 말을 듣긴 했었지만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시모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시부의 얼굴을 사진으로만 봤었지 실제로 얼굴을 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는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수술을 끝내고 나온 시모는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어요. 온몸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도 의식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도 우리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전부 봤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 손 놓고 얘기해. 당신이랑 몸 닿는 것조차 소름이 돋으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웃긴 줄 알고는 있니? 그동안 나한테 했던 행동들은 벌써 잊은 거야? 이미 우리는 이혼 문턱까지 왔었어.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것 같아? 우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하나만 아는 너 같은 모질이와는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도움이 필요해지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자면 내가 받아줄 거라 생각했니? 내가 미안해. 그동안 나만 편하자고 생각 없이 했던 모든 행동들 평생 뉘우치며 살 테니까 우리 관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우리 엄마한테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버지도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안 오시는데 나 혼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소? 어머님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아버님이 오시는 게 이상한 거지. 그냥 업보라고 생각해. 200만 원까지 거제도 별장을 알아봐 준 거 당신이잖아. 어머님이 저렇게 된 건 전부 다 당신 때문이라고. 원래 사람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야. 내가 받았던 상처 당신도 그대로 느껴봤으면 좋겠어.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했던 상처되는 말들과 남편이 저희 엄마를 시설에 보냈을 때 받았던 아픔들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끝까지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남편을 뿌리치며 병실 밖으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의 이혼을 잠깐 미루게 되었고
엄마도 시모의 소식을 접하시곤 많이 놀라셨는지 그래도 걱정을 하셨어요. 남편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당연히 시모 곁에서 간호를 해드렸겠지만 이미 저희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터라 제가 시모의 곁에 있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겉보기와 다르게 신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골절상으로 몇 달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태셨어요. 남편은 이혼을 잠깐만 미뤄달라면서 시모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너무 매몰차게 강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그 전에 남편과 엮여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혼을 하게 되면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텐데 또다시 번거로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전에 남편과 부부 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로 엮여있던 문제들을 전부 다 끊어내었죠. 그렇게 1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시모는 어느 정도 정신을 회복하셨지만 의사의 말로는 1년 정도는 재활치료를 해야 그나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병원도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고 남편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입원해 계신 시모까지 신경을 써드리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의 이혼을 계속 회피하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강행해야 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저와 끝내 이혼을 하고 혼자서는 시모를 모시기에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돌발 상황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이 늦은 저녁에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선 할 말이 있다며 무작정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나 도저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동안 우리 엄마 병간호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건데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지 말자. 당신까지 옆에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가 다시 예전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대. 근력이 뒷받침돼야 회복이 빠른데 지금 엄마의 정신 상태로는 아마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나는 평생 우리 엄마 병수발만 들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한테 재활치료 열심히 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의욕이 없으시더라고. 이미 걷지 못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 엄마를 언제까지 내가 모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요양원에 보내드렸어. 그리고 원래 살던 우리 엄마 집에 있던 물건들 전부 싹 다 버렸거든. 당신이랑 어머님만 들어와서 살면 돼. 우리가 살던 집 처분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장모님이랑 같이 살면 집도 넓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나랑 이혼하지 말고 이대로 살면 되는 거야. 여기 집 너무 좁잖아. 내일 당장 거처를 바꾸는 게 어때? 우리 집에 있던 당신 물건 엄마 집에 전부 넣어놨어. 안방은 장모님 드리고 작은 방 우리들이 쓰면 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차피 가망 없어서 평생 요양원에서 못 나오셔. 그렇게 해줄 거지?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했던 잘못된 행동들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모든 걸 결정 내리는구나. 지금 내 핸드폰 보여? 설마 이 번호 어머님이 계신 요양병원이니? 받아보면 알겠지. 예, 며느라, 나 좀 도와줘라. 내 아들이 글쎄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요양병원으로 옮겨놨다. 나한테는 좋은 곳에 간다고 하더니만 그놈이 나를 이곳에 버려놨어. 전화도 안 받고 있는데 옆에 내 아들이 있으면 당장 나 좀 다시 제자리로 옮겨달라고 해라. 앞으로 재활치료 열심히 받겠다고 말 좀 전해줘.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실 거라곤 전혀 생각 못 하셨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셨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겠죠. 이 사람이 저를 붙잡기 위해서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신 거 알고 계세요?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집, 저랑 엄마 보고 들어와 살라고 하네요. 어머님은 평생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며 집안에 사용하셨던 어머님 물건 싹 다 버렸대요. 배 아파 낳은 자식 키워놨더니 결국 그 끝은 요양원 신세라니 참 안타깝네요. 앞으로 이 전화는 받지 않을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곧 이혼할 거고 더 이상 그쪽 며느리도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직접 결정한 거니 둘이 해결 보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었던 시몬은 남편이 시댁 집안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버린 뒤 저희 가족이 함께 살게 될 거라고 하자 발광하시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버렸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되겠냐고 정신 차리라는 한마디 해준 뒤 이혼을 강행하겠다며 제 확고한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발대발하면서 끝까지 저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으로 끝내 남이 되었고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질이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남편은 평생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많은 걸 배웠고 앞으로 저희 엄마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하루하루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지금 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적어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위로라는 단어 하나 보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어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위로라는 단어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말인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 삶을 하소연하고 위로의 말 한마디 듣고 싶네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니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하네요. 제 나이가 35살이었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정말 눈이 부셨고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이 제 몸속에서 전율이 흐르는 걸 느끼게 되면서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꽃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이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무심코 고개를 돌렸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느끼게 된 거죠. 엄청나게 많은 꽃들 사이에 너무나 빛났던 한 송이 꽃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미소에 얼굴이 빨갛게 된 저는 급하게 고개를 반대로 돌리고 가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웃긴 게 그 거리를 10년이나 다녔는데 그때 처음 그곳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왔을 때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냉장고에서 찬물을 숨도 안 쉬고 마셨었네요. 사람이 아닌 천사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이 흰색 원피스였거든요. 웨이브 파마를 하고 갈색 머리로 염색한 가녀린 여인의 모습이 제 인생의 최고의 여자로 들어오게 되었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용기 내 고백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가 제일 아끼는 옷을 장롱 속에서 꺼내고
헝클어진 머리를 만지고 불편해서 사두고 손목에 채우지도 않던 시계를 서랍에서 꺼내어 착용을 했고 최대한 잘 보일 수 있게 거울 앞에 서서 나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꽃집 앞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주변에서 서성이다 보니 장님 아니면 다 알 수 있었는지 저를 계속 주시했고 결국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저에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당황했지만 이때가 기회일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신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해서 저희 가게 앞에서 서성이시는 게 신경 쓰여서요. 꽃을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꽃을 사고 싶은데 어떤 꽃을 사야 할지 몰라서요.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는 꽃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꽃이라는 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 꽃을 사려고 하시는지 이유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 꽃을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오늘 첫눈에 반했거든요. 이런 감정 느낀 적 없었거든요. 첫눈에 반했다는 건 첫사랑인 거예요? 그럼 이 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일락이라는 꽃인데요.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이 보라색 꽃은 사랑의 싹을 의미해요. 이 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좋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라일락이라는 꽃을 달라고 말을 했어요. 저를 보며 웃으면서 잠시만 기다리라며 여러 가지 꽃을 섞어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저에게 건네줬어요. 꽃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자 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2만 원이라며 손을 내밀면서 라일락 꽃은 하루 만에 시들기 때문에 선물 주는 분에게 꽃병에 넣어두면 그래도 며칠은 괜찮을 거라는 조언까지 해주었어요. 그런 세세한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용기 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황스러웠는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꽃을 건네받았어요. 저는 안 받을까봐 가슴 졸이고 있는데 받아줬다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 밝은 웃음으로 고개를 들자 저를 보며 고백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꽃다발 가격 2만 원은 줘야 한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배를 움켜쥐고 웃음을 참지 못하더라고요. 왜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힘들게 용기 내서 고백한 건데 제 고백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모르는 남자가 제가 좋다고 고백을 해왔는데 왜 싫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좋죠. 저는 고백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가게 앞에 몇 시간이나 왔다 갔다 한 줄 아세요?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네요. 미안해요. 고백하셨는데 일단 꽃다발 값은 주시고요. 그쪽이 저에게 마음을 표현해 주신 건 고맙게 받겠습니다. 나중에 가게 오시면 꽃다발 한 번은 무료로 해드릴게요. 이건 저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 그 정도는 배려할 테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때의 아내는 계속해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만 받겠다는 말에 차였다는 걸 알고 뒤돌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탈감이 밀려오는 순간 술이 생각이 났고 냉장고로 걸어가는데 제 모습이 비친 전신 거울 앞에서 멈추게 되었어요. 거울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자신은 저를 보며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맥주에 제가 느꼈던 감정을 털어버리고 그날 선잠을 자다가 회사까지 지각을 하게 되는 최악의 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꽃집이 보이기 시작하자 다른 길로 몸을 돌렸어요. 제 자신이 너무 쪽팔렸거든요. 그런데 피해간다고 했는데 하필 그때의 아내를 골목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를 보더니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런 모습에 괜히 심술이 올라와 고백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웃지 말라며 기분 상했다는 어조로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저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백했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곧바로 연인 사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상하죠? 저는 그쪽 이름도 모르고 그날 처음 봤는데 저에게 고백했다고 받아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저도 첫눈에 반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피해 다니지 마시고 저에 대해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열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살펴가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 같았어요. 다 맞는 말이었고 저 혼자만의 상상으로 움직이기만 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고 제 나이와 이름을 먼저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싶다며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고백을 하기 위해 꽃집이 제 집인 것 마냥 퇴근 도장 찍었습니다. 자잘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괜찮다는 말에도 나서서 해줬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복잡할 것 같았던 끈을 풀어가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에 조금씩 문을 열어주게 되었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날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건 정말 꿈만 같았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저와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아내는 저에게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며 곱창에 소주 한잔 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곱창은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첫 데이트인데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곱창에 소주나 먹자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첫 데이트라면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잔하고 야경 좋은 곳에서 드라이브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 생각을 전혀 벗어나는 행동에 너무 당황하고 말았어요. 데이트 당일 정말 곱창에 소주 한잔 하러 가게 되었고 술 한잔씩 하며 저에게 건넨 한마디는 자기는 가식적인 거 싫다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이 싫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날 정말 많은 대화가 오고 가며 술의 힘을 빌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감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토록 제가 원했던 연인 사이가 될 수 있었고 하루하루의 인생이 달라 보였어요. 사는 게 너무 행복했고 매 순간 그녀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느껴본 적 있으시죠? 그 설렘은 지금도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 정도로 그때의 기억은 너무 생생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문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서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아내에게 가족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여자가 뭐가 좋다고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허락해도 나는 절대 싫다. 코딱지만한 꽃집에서 돈도 안 되는 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며느리를 들일 필요는 없잖니. 결혼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양가 집안 재산도 보고 어느 정도 서로 맞아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사는 여자들은 뒤가 구린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이쁘고 착해 보여도 그 내막은 알 수 없다고. 돈 좀 있는 남자 꼬셔서 인생 편하게 살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뒤가 너무 찝찝해서 나는 받아줄 수 없으니 더 이상 결혼하겠다는 말 입 밖으로 꺼내면 그때는 엄마랑 인연 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니? 내가 여태까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배신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너무 강하게 반대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화를 낸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자상하시기만 하셨던 엄마 입에서 막말이 나오는 걸 보니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 할지 하루하루 고민에 힘들어할 때 이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그때의 아내는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희 가족 모두가 놀랐죠. 말없이 찾아와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가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 내린 결정이라며 현관 앞에서 들어오라는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라도 하자며 거실에 앉아 기다렸고 조심스럽게 들어온 용기 낸 모습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는 게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제가 부모님도 없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셔서 불안해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사정을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도 없이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안 그럼 어머님께서 제 얼굴도 안 봐주실 거라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우선 이것부터 받으세요. 이건 지금 현재 제 몸 상태예요. 아주 건강하다는 검진 결과서고요. 그리고 이건 꽃집 운영하면서 하루에 얼마나 벌렸는지 알 수 있는 영수증이에요. 한 달 기준 1년치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통장이에요. 허튼 데 쓴 적 없고 차곡차곡 모아두었어요. 부모님 교통사고로 세상 떠나게 되시면서 홀로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나쁜 길로 빠진 적 없이 정말 착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어머니. 우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윤혜 씨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랑 결혼할 때 아버지만 보고 결혼했잖아요. 그때와 다르게 지금 저희는 능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윤혜 씨 부모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건 아니죠. 저희 생각도 존중해 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윤혜 씨 얼굴을 보면서 그동안 모았던 재산과 꽃집에서의 하루 매출을 보고 고민하시다가 결국 허락해 줬습니다. 정말 어렵게 받은 결혼 승낙에 저희는 서로 너무 좋아 부모님 앞에서 껴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행복을 약속하는 결혼 반지를 교환하게 되었고 그토록 원했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모습에 저도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내심 아들이길 바랬었지만 나중에 둘째도 계획하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어머니가 아내의 산후조리를 해주면서 그동안 많은 대화가 오고 갔는지 어머니의 예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딸처럼 대해주셔서 저는 뒷전일 정도로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이상할 만큼 잔소리가 늘어나는 모습들에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옷은 옷걸이에 걸어서 장롱에 걸어 놓으라고 그랬지? 한 번 말하면 들어야지. 그리고 양말 뒤집어서 빨래통에 그대로 넣으면 어떡해? 난 이런 거 싫어하잖아. 내 말 좀 들으면 안 돼? 아기 보고 집안이라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이 한번 아기 봐볼래?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잠만 자고. 나도 다 때려치우고 여행이나 가버릴까? 계속 말 안 들으면 여행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사랑스럽고 좋다며.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면 내가 얼마나 당황하겠냐? 뭐? 사랑스럽다고? 이런 식으로 막 행동하는 건 나에 대한 배려가 아닌 거지. 그건 콩깍지 씌었을 때고 지금은 현실이잖아. 아내는 제가 너무 게으르다며 면박을 줬어요. 결혼하고 아기를 키우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쥐죽은 듯이 지냈고 시키는 대로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새벽 전날에 먹은 음식이 간이 좀 셌는지 갈증이 나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는 제 옆에 없었습니다. 거실에서 홀로 무얼 하는지 알 수 없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휴지가 한가득 거실 테이블에 쌓여 있었고 그 모습에 너무 놀라 급하게 달려가 왜 그러냐며 물어보니 방금 전까지 슬픈 영화를 봐서 그런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아내에게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산후 우울증인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든지 순간순간 변화되는 모습들의 증상이 비슷했어요. 아무래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밥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눈치를 보면서 말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오늘따라 당신이 준비한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다른 날보다 오늘이 더 특별한 것 같네? 그런데 그 옷은 뭐야? 못 보던 건데? 목걸이랑 귀걸이도 했네? 가끔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스트레스 푸는데 좋은 방법이긴 하지. 나는 이런 원피스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반지랑 귀걸이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빨갛게 올라와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당신이 이런 거 좋아하니까 참고 하는 거라고.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 내가 그런 말까지 했었나?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느라 당신이 고생이 많네. 미안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른 옷 갈아입고 액세서리도 빨리 빼. 알레르기 더 심해지겠다. 그런데 우리 딸은 왜 이리 성장이 더딘 것 같지? 하나도 달라진 모습이 없어. 다른 애들보다 좀 느린 건가? 아직도 걷지 못하는 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야. 지금 잘 크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땐 당신이 제일 큰 문제야. 정신 좀 차려. 나랑 우리 딸한테 신경을 쓰라고. 왜 모른 척하고 아닌 척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는 건데? 당신은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거든? 나는 그래도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잖아. 여보, 아무래도 우리 병원을 같이 가봐야 할 것 같다. 당신 우울증이 좀 온 것 같은데 가서 상담 좀 받아보기로 할까? 당신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같이 상담을 받아보면 해결책이 보일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 너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 잠이 좀 부족해서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는 경우도 있어.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정신병원은 너나 들어가라며 화를 내고 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되레 욕만 엄청 먹게 되었고 아내와의 사이는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머니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지 저희 집에 주말에 방문하셨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어요. 마냥 행복하고 좋을 것만 같았던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는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제가 낄 수 있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와 정말 오랜 기간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저에게는 털어놓지 못하는 속마음을 꺼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싶어 작은 방에 몰래 다가가 문에 귀를 대고 듣고 있는데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에 충격을 받은 저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새벽 늦게까지 둘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저는 그동안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해 가슴이 아파 제 자신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오랜 기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동이 틀 때쯤 어머니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 깰까봐 조심스럽게 나가셨습니다. 뒤이어 아내는 한참 동안 누워있는 저를 향해 바라보고 있었고 조용히 안방문을 닫은 뒤 거실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아내에게 아픔만 주고 아내를 이용해 제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너무 무섭게 느껴졌고 아내가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날 기도를 했어요. 다른 건 다 바라지 않을 테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아주 잠깐 잠을 자고 있었던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실에 서 있더라고요. 분명 자고 있었는데 거실에 서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웃으면서 요리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제 생일상을 차리고 있다며 다른 존재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입기 싫어했던 원피스와 귀걸이 그리고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목은 붉게 두드러기가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 모습에 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아내는 왜 그러냐며 좋은 날 울지 말라고 생일상 차려줘서 감동받았냐면서 저를 보고 밝게 웃어줬습니다. 생머리를 좋아하는 아내는 웨이브 파마를 했고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오열을 하며 아내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정윤아,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까지 하는 줄 난 정말 몰랐어. 이제 그만해도 되니까 이혼하자. 너의 삶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나는 너를 이용해 회피하려고 했었던 것뿐이야.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뿐이라고. 이제 그만해도 돼. 당신 정신이 들은 거야? 나를 알아보겠어? 내가 누군데? 내 이름이 뭔지 말해봐. 내 이름이 뭔지 말해보라고. 미안해, 정연아. 너에게 나는 계속해서 상처만 주고 있었네. 내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제 어머니와 둘이 한 얘기에 대해서 다 들었다며 정신이 오락가락해진 저 때문에 상처만 받고 있던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5년 전 아내와 가을 여행을 떠났을 때였어요. 그날도 가을 하늘의 햇살은 저희 가족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 마냥 따뜻했고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예약한 펜션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앞차를 보며 따라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저희 차를 향해 멈추지 않고 돌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일어나면 안 될 충격적인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진 저는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반복해서 정신 차리라고 외쳐 불렀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충격으로 인해 저 또한 정신을 잃게 되었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내와 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뒤로 제 삶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삶 속에 어떻게든 그때의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지만 발버둥 칠수록 사고가 났을 때의 기억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아내와 딸은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갈비뼈 골절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함께 떠났으면 이런 고통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홀로 남겨진 저는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건강을 되찾고 다니던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상황을 모두 알고 있던 회사 동료분들 중 저를 마음에 두고 있던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제 아픔을 달래주려고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그런 감정이 싫지 않아 아픈 과거의 기억을 떨쳐버리려 그녀의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뒤따르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진단 결과 외상성 치매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차라리 잘 됐다 생각했어요. 과거의 기억을 지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늘에서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의 기억과 현실을 공존하면서 어떤 게 현실이고 과거인지 인지 기능까지 저하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억은 교통사고가 나기 전 전처와의 행복했던 기억만 남아 있었어요. 치매가 재발할 때 저는 아내에게 전처의 이름과 과거에 했던 버릇들을 그대로 나타내었고 그런 모습 전부를 지금의 아내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었던 원피스와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목걸이와 귀걸이를 착용했고 아내는 과거의 세상을 떠난 전처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었어요.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면서 제가 더 이상 더 큰 충격을 받지 않게 상태가 호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었는데 똑같은 딸이 태어났고 저는 우리 딸을 보며 과거의 세상을 떠난 딸을 생각하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살인데 왜 걷지를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을 아내에게 했었던 거였어요. 아내는 제가 치매가 재발했을 때 모든 상황을 녹음해 두었고 영상으로 기록해 두면서 나중에 이런 모습들은 저에게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어 버티기가 힘들어질 때 현실과 과거를 인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때 그때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외상성 치매로 인해 과거에 묶여
현재의 아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순간적으로 또다시 치매가 재발하였고 제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모든 건 아내가 촬영하고 녹음해둔 파일들로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나쁜 놈이었어요.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기 위해 지금의 아내 뒤에 숨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화살은 아내가 받으며 버티고 있었고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제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놓아주겠다며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우리 딸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 우리의 인연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당신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상황이 오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결과만 가지고 올 것 같아. 병원에서도 내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잖아. 나는 괜찮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마지막 부탁이야. 들어줄 수 있지? 당신과 우리 딸은 행복했으면 좋겠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당신 버리려고 했으면 진작 버렸어. 당신만 사랑이야? 내가 여태까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연애하며 결혼했을 때 나는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어. 나도 고백하고 싶었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늦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에게도 기회가 왔고 지금은 이렇게 내 옆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나는 당신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랑하고 있어. 그 마음 나도 변하지 않아. 그러니 헤어지자는 말 다시는 하지 마. 평생 당신 옆에 있을 거고 당신이 행복해하는 얼굴 보면 그걸로 만족하니까. 아내에게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회사 생활할 때 인사만 주고받은 사이였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놀랐고 그 마음 변하지 않고 현재까지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아내의 사랑에 너무 놀랐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게 바로 잡혔을 때 저는 과거의 사랑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치매가 재발하면 그때의 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더 이상 아내에게 과거의 여자가 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정신이 있을 때 아내와 딸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전처가 세상을 떠나고 꽃가게를 묵혀두고 있던 게 생각이 떠올라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다시 꽃가게를 오픈했어요. 아내는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하는 일을 묵묵히 지켜보았고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정신을 붙잡고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운영했던 온라인 마켓과 접목을 시켜 온라인으로 꽃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문제가 생겨도 아내가 혼자서 모든 걸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게 되었고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내와 딸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제서야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며 치매가 재발하게 될 때는 꽃집 안에 있는 사무실에 아내의 인도를 받아 앉아 있었고 정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옆에서 열심히 일손을 도와줬어요. 제가 없어도 모든 걸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니 마음이 뿌듯했고 그날 아내와 함께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차려 오래간만에 웃으면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치매가 왔는지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맨발로 아파트 공원에 서 있었고 제 품속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 딸이 안겨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내가 젖은 머리와 제대로 옷을 갖춰 입지도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와 저에게 달려오길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아내는 목욕하고 나왔는데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보고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기겁을 했다며 갑자기 딸을 안고 정신없이 도망쳤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 조치가 필요했고, 저는 앞으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의 옆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절대 안 된다며 말리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요양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정신이 돌아오는 주기가 들쑥날쑥하고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다 보니 잘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는 틈만 나면 제 옆에서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미안하고 안쓰럽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습니다. 솔직히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 두려웠고 외로웠는데 아내가 제 옆에 지켜주고 있다는 점이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네요.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상 컴퓨터를 바라보고 글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오겠죠. 제 아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오겠죠. 그때가 오기 전에 어떤 것이라도 기록을 해두고 싶었어요. 제 아내와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제 딸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제 인생에 2명의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낌없이 저에게 모든 사랑을 준 아내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네요. 제 글을 들어주신 분들 또한 언제나 행복하시고 지금의 순간의 삶을 기억하셔서 후회 없는 날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양원에서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